안녕하세요. 24시간 2차 전지 선언만 밀착 취재하는 24시 스텝업의 한중입니다. 자, 오늘도 전일 나왔던 뉴스들을 함께 체크를 하면서 오늘 2차 전지 산업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제가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오늘 몇 개 말씀을 드리고 종목들도 함께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우선 첫 번째 이슈를 한번 볼게요. 제목 보면은 유럽 이 나라의 또 견제구 전기차 이어서 배터리 의존율 줄여야지 라는 기사인데, 이 나라는 역시 중국이죠. 기사를 보면은 이번에는 원래는 2차 전지 이 저가 공세 문제를 삼아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추가적인 징벌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의 의존도 역시 줄여야 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 단기적으로는 이 중국산 전기차가 공산당 지도부의 부당한 보조금을 받아서 시장을 침식하는 것이 문제였지만, 이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배터리 부분을 이 중국산이 장악하게 되는 것이 더 큰 위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제가 어제도 뉴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는 이 전기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약간 배터리 3사 쪽에서 수혜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배터리 업체에다가 이렇게 제재를 가해버리면은 우리나라의 수혜는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현재 우리가 나라가 이 유럽 시장의 64%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이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서 이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게, 이게 너무 밀접하게 되면은 러시아처럼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리를 애초에 끊어버리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현재 독일에서도 이 조사 착수한 점을 지지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 중국 판매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게 이제 독일 자동차인데, 이 업체들의 이제 중국의 보복까지 하고도 중국 견제를 지지를 한다라는 거를 보여준 셈이니까요. 굉장히 그 의지가 강력한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일단은 아직까지 100%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번에 유럽연합의 이 집행위원회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을 하죠. 이번에 방문을 했을 때 상호 간에 이제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무역 전쟁까지 번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질 겁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현재 중국도 보복성으로 자국 전기차 업체에다가 이 중국산 반도체만 사용을 해라 라고 구두로 일단 전달을 했습니다. 100%가 아닌 이 목표치를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구두로 지시한 게 현재 외국 자본을 배제한다라는 증거를 남기지 않겠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수치 목표를 달성을 하지 못할 경우에 전기차 업체에 벌칙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그 중국 내에서 완벽하게 다 사용을 하겠다, 자동차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이 보복성으로 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자국 업체들의 성장성을 낮추고, 그리고 해외 투자에 대해서 길을 막는 그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CATL을 보면은 미국 투자 제동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은, 중국에서 이 CATL 이 대외 투자 시, 그러니까 해외 법인에다가 투자 시 법인 주식을 100%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이 CATL이 미국 진출을 위해서 꺼내든 그 카드가 이 기술 제휴 카드였는데, 이 또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인 거죠. 거기에 이제 중국의 압력까지 더해진 셈이니까, 현재 이 CATL은 미국 내에서 입지를 다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를 우리 배터리 3사가 수혜가 받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이 이렇게 법인 주식을 100% 보유하라고 지시한 게, 이게 배터리 제조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단독 자본으로만 사업체를 구성을 하라라고 내세운 거죠.
이로 인해서 이 CATL은 당연히 해외 법인 투자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반사익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해외 투자 계획에 지금 박차를 가한 상황이죠. SK온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을 건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리튬 배터리를 처음으로 공개를 하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자국 전기차 배터리를 이제 해외 진출을 막게 되면서 결국 반사익은 아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현재는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금 유입이나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에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고점론 그리고 2차전지 인버스에 이제 매수세가 쏠리면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이 코스피 코스닥 자체에 개인들의 투자금 자체가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자는 약간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 자금들이 다른 테마로 지금 이동을 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현재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어차피 2차전지 산업이 앞으로 더욱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 시장에서는 돈이 유입이 돼야지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있으면은 조정이 나오고, 이 조정 구간을 거친 이후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고 이후에 재차 반등을 하는 흐름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당장 나오는 하락에 걱정을 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내가 이 조정 구간을 어떻게 버틸 것이고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내가 어느 구간에서의 물량을 매집해 나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좀 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고점에서 만약에 내가 물려 있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담아 가시면은 오히려 어느 구간에서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좀 만류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나서 밑에서 단기 박스권을 형성을 하든 횡보 구간을 보여주든, 확실히 지지 구간, 즉 바닥을 형성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추후 진입 타점을 고려를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판단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해서 물타기를 진행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관망을 하시되 추가적으로 보유하신 종목들의 개별 이슈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2차전지 산업 업황들을 좀 체크를 해서 다시 개인들의 수급이 돌아오든가 아니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측에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박스권 구간이나 아니면은 바닥을 형성했는지 그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진입을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뭐 2차전지 산업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현재 이 국내 증시를 주도할 수 있는 테마들 중에서도 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게 2차전지 테마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꼭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별 이슈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별 이슈로 말씀드릴 게, 현재 LNF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신임 CFO를 선임을 하고, 그리고 캐모웨이브와 이 합작사를 설립을 했어요. 지금 현재 LNF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못한 상황이죠. 제가 LNF 관련 분석 영상을 올렸을 때도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공매도 문제와 그리고 신뢰도 문제, 그리고 실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해당 기사로 봤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우선 해당 기사에서는 두 가지만 딱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는 이번 IR 조직 강화를 통해서 이 주주와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LNF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이 신뢰도를 높인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회사 자체에서 그냥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신뢰도가 갑자기 쌓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회사 측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치인들도 약간 보여주기식의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언론 플레이 그리고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이 신뢰도를 쌓는 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언론 플레이도 하고 기사를 계속 내고 뭔가 이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쌓을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다 보면은 이 LNF 주주들도 이 기존에 계속해서 실망해왔던 것들을 회복을 하면서 일부 투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할 겁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공매도가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어떻게 지금 끝날지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에서 계속 공매도를 때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LNF 자체를 투자를 하실 때는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투자금 유입이 되는지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공매도 쇼스퀴즈 관련해서 우리가 그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를 꼭 참고를 해주시고 10월 말쯤에 아마 그 임시주총을 열어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확정을 할 겁니다. 그 시점이 아마 공매도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경쟁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소통을 하겠다라는 이 회사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거를 앞으로 지키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함께 참고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LNF의 기술 확보를 위한 이 협력,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왜 체크를 해야 되냐면은 LNF는 이제 기존에 재무가 좀 탄탄했거든요. 안전했거든요. 안정성 있게 계속해서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비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안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성은 좀 없었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 확보나 협력들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거래처를 확대를 하고 여러 사업체를 만남으로써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에만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매출이 여러 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LNF라는 회사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제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한 명의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의 투자 매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매도가 줄어들면서 10월 중순에서 말쯤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하게도 쇼스퀴즈를 기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투자할 그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포항 공과대학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개발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현재 특정 기업을 연관 지을 수는 없고요. 만약에 뭐 담당 교수의 뭐 지연, 뭐 학연, 뭐 혈연 등등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연관을 지어서 묶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기술 이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술 이전이 나오는 회사들을 참고를 해서 기술 이전이 됐을 때 참고를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봤자 단기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투자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전에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기사 체크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추가적인 기사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중간중간에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영상들은 제가 투자 목적이 아닌 기업 분석 목적으로 항상 영상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투자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